오늘 증시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만 압축했습니다. 데일리 투자 나침반 12월 8일 월요일 아침 핵심 포인트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무려 150조 원. 국민 성장 펀드가 출범한다는 소식이에요. 와, 150조. 규모도 규모지만 저는 이 펀드를 이끌 두 인물의 조합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미래에셋의 박현주 회장, 그리고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 아, 그렇죠. 두 분 다 이른바 셀러리맨 신화의 아이콘 같은 분들이잖아요. 맞아요. 이 인선 자체가 이 펀드의 성격을 그냥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강력한 메시지죠. 이게 앞으로 5년 동안 정부하고 민간이 각각 75조 원씩, 그러니까 합쳐서 총 150조 원을 만드는 정말 초대형 프로젝트거든요. 와, 근데 투자 대상을 보면 AI,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딱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10개 첨단 산업에 집중되어 있어요. 근데 보통 이런 프로젝트는 좀 안정적인 관료 출신이나 금융계 원로들이 맡는 경우가 많지 않았나요? 그랬었죠? 박현주, 서정진 두 회장님은 굉장히 공격적이고 뭐랄까 야전사령관 스타일로 유명한 분들인데 이게 정말 드림팀이 될지 아니면 주방에 요리사가 너무 많은 상황이 될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하하, 좋은 지적이세요. 물론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제 생각엔 정부가 이 두 사람을 선택한 건 과거의 안정지향적인 방식에서 벗어나겠다는 하나의 선언 같아요. 선언이요? 네. 박현주 이상은 자본시장의 흐름을 읽고 돈의 길을 만드는 데는 국내 최고잖아요? 그건 누구도 부정 못하죠. 반면에 서정진 회장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벤처에서 시작해서 바이오라는 신사업을 글로벌 수준으로 키워낸 경험이 있고요. 그렇죠. 즉 돈의 흐름을 아는 전문가랑 미래 먹거리를 알아보는 사업가가 만난 거죠. 이건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서 민간의 그 본능적인 감각과 속도로 미래 산업을 키워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봐야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 펀드는 돈 자체보다도 누가 어떤 스타일로 굴리느냐가 핵심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벌써부터 AI 산업에만 30조 원 이상 투자하겠다는 계획이 나온 걸 보면 방향성은 확실히 공격적으로 잡혀가는 것 같네요. 네, 맞아요. 이미 제조업 AI 전원을 위한 MX 얼라이언스라는 프로젝트랑 연계해서 논의가 시작됐다고 하니까요. 속도감 있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마침 그 펀드 핵심 투자 대상 중 하나인 바이오 섹터에서 정말 흥미로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아, 알츠하이머 치료제 이야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글로벌 제약사 일라이릴리가 큰 진전을 보이면서 국내에 ABL 바이오라는 기업이 함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고요. 이건 정말 주목해야 할 소식이에요. 최근에 일라이 릴리가 알츠하이머병 임상학회라는 곳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거기서 뇌혈관 장벽, 즉 BBB 투과 기술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여러 번 강조를 했어요. 아, 그 뇌혈관 장벽, BBB요. 뇌질환 치료제 개발의 가장 큰 허들이라고 들었어요. 뇌를 보호하는 장벽 때문에 약물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다고요. 정확합니다. 뇌는 우리 몸의 컨트롤 타워니까 아무 물질이나 못 들어오게 아주 깐깐한 경비 시스템을 갖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BBB예요. 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약을 만들어도 이 경비 시스템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냥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장벽을 살짝 속이거나 열어서 약물을 뇌 안으로 안전하게 배달해줄 일종의 특별한 배달 트럭 같은 기술을 개발해 왔어요. 약물 배달 트럭 비유가 아주 확실하네요. 근데 그게 ABL 바이오랑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요? 여기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일라일 릴리가 그 배달 트럭 기술을 설명하면서 ABL 바이오의 플랫폼 기술인 그랩바디 B가 사용하는 특정 출입문, 그러니까 IGFR이라는 수용체를 콕 집어서 언급을 한 거예요. 와, 특정 기술을 직접 언급했다고요? 네, 이건 마치 글로벌 맛집 명장이 사실 제 비법 소스는 한국의 작은 식당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말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 비유가 재밌네요. 글로벌 빅파마가 국내 작은 바이오텍의 측정 기술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인정한 건 정말 이례적인 일입니다. 와, 그건 사실상 양사의 협력을 공식화한 거나 다름없는 거 아닌가요? K바이오의 기술력이 정말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구나 싶네요. 그렇죠. 상징적인 사건이죠. 아, 그러고 보니 알테오젠 소식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 네. 그 독일 건 말이죠. 네, 갑자기 독일에서 키트르다 SC 판매 금지 가처분 결정이 나왔다는 헤드라인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인지 좀 시원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 헤드라인만 보면 정말 철렁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건 독일 특허 제도의 아주 독특한 방식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독특한 방식이요? 네.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만약에 어떤 구역에 주차를 했는데 주차 위반 딱지를 받았다고 상상해 보세요. 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법원이 당신이 그 구역에 주차했는가랑 애초에 그 주차 금지 표지판이 유효한가를 한 번에 판단해요. 그게 상식적이죠. 그런데 독일은 달라요. 한 법원은 오직 당신 차가 그 구역에 있었나 이것만 따져서 일단 위반이라고 결정을 하고요. 완전히 다른 법원에서 그것도 한참 뒤에 그 표지판이 유효했는가를 심판해요. 아, 그걸 따로따로 본다고요? 네. 그래서 나중에 표지판이 무효라고 판결이 나더라도 일단은 주차 위반이라는 결정이 먼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알테오젠의 경우가 바로 이거예요. 특허 침해 여부만 먼저 판단해서 임시 처분이 내려진 거고 특허 자체의 유효성은 다른 곳에서 다투고 있는 중입니다. 아하, 독일식 주차 단속 같은 거였군요. 그렇게 들으니까 훨씬 이해가 잘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회사 측에서도 기술 이전 계약 자체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는 거고요. 본 게임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유럽에서 불어오는 규제의 바람이 어떻게 국내 2차 전지 기업들한테는 순풍이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네. 이것도 게임의 룰이 바뀌면서 생기는 기회라는 점에서 앞선 이야기들과 맥이 통하죠. 맞아요.
지금 유럽에서 CRMA, 핵심 원자재법 이도항, TCA, 영국 유럽 무역 협정 이 두 가지 강력한 규제가 시행되고 있잖아요. 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이 두 법의 핵심은 딱 하나예요. 유럽 땅에서 전기차랑 배터리를 만들려면 그 안에 들어가는 소재도 메이드 인 유럽 제품을 써야만 한다는 겁니다. 아, 유럽산을 써라. 그렇죠. 일종의 유럽산 소재 VIP 전용 클럽을 만든 셈이에요. VIP 클럽이요. 재밌는 표현이네요. 그럼 그 클럽에 못 들어간 기업들은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특히 중국 기업들이 그렇죠. 예를 들어서 세계 1위 배터리 회사인 중국의 CATL이 헝가리에 아무리 큰 공장을 쥐어도 소재를 다 중국에서 가져오면 이 VIP 클럽 혜택을 못 받아요. 결국 CATL 같은 중국 기업들도 울며 겨자 먹기로 유럽 현지의 공장을 가진 소재 기업을 찾아다닐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바로 그 지점에서 한국 기업들한테 기회가 생긴 거군요. 누가 그 VIP 클럽에 먼저 들어가 있었나요? 대표적인 회사가 바로 동박을 만드는 솔루스 첨단 소재예요. 아, 솔루스. 이 회사는 유럽, 헝가리에 유일하게 공장을 가진 동박 기업이었거든요. 덕분에 갑자기 VIP가 돼서 고객사가 4곳에서 8곳으로 늘었는데 그 새로운 고객 명단에 바로 방금 말한 CATL이 들어간 거죠. 이야,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이었네요. 그렇죠. 또 양극재를 만드는 에코프로는 최근 헝가리의 공장을 완공했는데 생산 규모가 중국 경쟁사인 롬바이의 폴란드 공장보다 2배 이상 커요. 그냥 스케일로 압도해버리는 거죠. 다른 기업들도 그럼 서두르겠네요. 물론입니다. SK내치리스나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같은 다른 기업들도 서둘러서 폴란드, 스페인에 공장을 짓는 이유가 바로 이 VIP 클럽 입장권을 따기 위해서예요. 결국 유럽의 규제 장벽이 미리 현지에 진출해 있던 우리 기업들한테는 오히려 중국을 따돌릴 수 있는 해자 역할을 해주고 있는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참 아이러니해요. 이런 지정학적 흐름이 만들어내는 기회는 반도체 쪽에서도 나타나고 있죠. 오늘 저희가 좀 더 깊게 파고들기로 한 동진 세미캠이 바로 그 중심에 있고요. 네, 동진 세미캠을 둘러싼 이야기가 딱 2가지가 있는데 모두 이런 거대한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죠? 첫 번째는 SK하이닉스와의 협력 소식이에요. SK하이닉스가 최첨단 반도체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EUV 포토레지스트라는 소재를 국산화하기 위해서 동진 세미캠과 손을 잡았어요. EUV 포토레지스트요? 지금까지는 일본에서 전량 수입해오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일본의 JSR이나 TOK 같은 회사들이 독점하고 있었죠. 이름부터 어려운데요. 이 포토레지스트가 반도체에서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옛날 필름 카메라를 생각하시면 쉬워요. 아주 선명하고 디테일한 사진을 찍으려면 최고급 필름이 필요하잖아요. 그쵸. EUV 포토레지스트는 반도체 웨이퍼라는 필름 위에 정말 극도로 미세한 회로 사진을 찍을 때 쓰는 세상에서 가장 민감하고 정교한 감광액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 최고급 카메라의 최고급 필름 같은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 감광액의 품질이 반도체의 성능과 수율을 그대로 결정하죠. 그럼 SK하이닉스가 이걸 국산화하려는 건 단순히 비용 절감이나 공급망 안정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겠네요. 물론이죠. 이건 기술 주권의 문제입니다. 일본이 언제 또 수출 규제 같은 카드를 꺼내들지 모르니까요. 게다가 이번 협력의 목표는 단순히 일본 제품을 따라 만드는 대체가 아니고요. 그걸 뛰어넘는 항력을 내는 소재를 개발하는 초월에 있어요. 초월이요? 네. 성공한다면 한국 반도체 생태계 전체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겁니다. 기술 주권을 향한 움직임이군요. 그런데 동진 세미캠에 쏟아지는 관심의 다른 한 축은 미중 갈등이라는 더 큰 지정학적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맞아요. 이게 두 번째 이야기인데 최근 일본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포토레지스트 물량을 줄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아무래도 미국의 압박 때문이겠죠? 네. 이렇게 되면 중국의 대표 파운드리인 SMIC 같은 회사들은 당장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아, 필름 공급이 끊기면 사진을 못 찍는 것과 같은 이치네요. 바로 그거예요. 그럼 중국 반도체 회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본산을 대체할 새로운 공급처를 찾아야만 하죠. 아하. 이때 한국의 동진 세미캠이 아주 매력적인 대안으로 떠오르는 겁니다. 미중 갈등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면서 기술력은 갖추고 있으니까요. 결국 일본과 중국 사이의 갈등이 깊어질수록 그 틈새에서 동진 세미캠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정말 흥미롭네요. 오늘 저희가 다룬 이야기들이 결국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는 것 같아요. 150조 펀드라는 국가적 의지, 유럽의 규제 장벽, 그리고 미중 기술 전쟁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결국 국내의 특정 기업들한테는 전에 없던 기회의 문을 열어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숲과 나무를 함께 봐야 해요. 개별 기업의 펀더멘탈을 분석하는 동시에 그 기업이 속한 숲의 바람이 어디로 부는지, 즉 지정학적 흐름이 유리하게 작용하는지를 반드시 함께 살펴봐야 하는 시기입니다. 네. 그럼 그 외에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주요 섹터별 소식들도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네, 빠르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가 4분기 디램 시장 점유율 1위 탈환이 유력하고요. MS는 엔비디아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브로드컴과 맞춤형 AI 칩 개발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자동차와 로봇 쪽은요? 테슬라가 국내 앱스토어에 로봇 택시 앱을 출시했습니다. FSD 서비스에 이은 자율주행 행보고요. 현대차는 자회사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가치가 부각되면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에너지와 방산 쪽에도 소식이 있네요. 네, 미국 에너지 저장 장치 SS 시장이 2025년 목표를 이미 초과 달성하며 급성장 중입니다. 반면에 안타깝게도 한국은 폴란드 원전 수주전에서 사실상 배제됐고요. KDDX 사업은 HD 현대중공업의 기밀 유출 전력 때문에 하나오션의 수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 관련해서도 중요한 발표가 있나 보죠. 네,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에 지주사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핵심은 손자 회사의 증손회사 지분 의무 보유율을 100%에서 50% 수준으로 낮추는 겁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대기업의 신규 투자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탐색한 내용들이 여러분께 그런 관점을 제공했으면 좋겠어요. AI, 바이오, 2차 전지, 반도체 같은 이런 미래 산업의 키워드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고 또 어떤 외부의 힘에 의해 움직이는지 말이죠. 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들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게임의 룰이 바뀌면서 생겨난 기회들, 예를 들어 유럽의 VIP 클럽이나 미중 갈등의 틈새 시장 같은 것들 말이에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아직 알아채지 못한 또 다른 산업에서 제2, 제3의 VIP 클럽이 만들어지고 있지는 않을까요? 보이지 않는 규칙의 변화 속에서 다음 기회를 찾아보는 것, 그게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탐색이 아닐까 싶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